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그리고 EPL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모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협상이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혹은 국내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에 대한 리뷰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토트넘보다 제대로 집에 불이 난 집이 있습니다. 바로 루벤 아모림 감독이 맡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지금 EPL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 나온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서 뭔가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네르바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터키 리그로 손흥민 선수가 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명장이 찾아준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또 즐겁긴 하지만 말이죠. 이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맹세했다는 이야기가 원풋볼을 통해서 5시간 전에 전해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제 살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주급이 6억 4천만 원인 살라는 재계약 조건이 연봉 인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리버풀은 7억을 주는 거는 무리가 있다. 주급으로 7억을 주는 것은 이제 EPL에서 가장 높은 주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버풀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지금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지금 재계약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사우디로 간다는 이야기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주급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인데, 아무래도 담고 있는 그릇이 작은, 그러니까 토트넘의 그릇이 너무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과연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의 어떤 포부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팬들은 이제 맨유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맨유로 가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냥 주급 인상 없이 동결을 하고 재계약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로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토트넘이 너무 돈을 이번 해 잘 벌기도 했고, 가장 수입을 많이 내고 있는 팀이 이 팀이고, 그리고 이제 구단주가 가장 투자를 하지 않는 팀도 토트넘인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마저 그냥 주급 인상 없이 동결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트렌드들을 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버풀의 골키퍼가 얼마나 많이 살라에게 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밌는 게 2018년 보면은 5%거든요. 사실 살라를 타겟맨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롱볼을 이제 차게 되는 골키퍼의 특성상 보통 이제 몸싸움을 잘하고 헤딩을 잘하는 선수들이 이 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살라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한 15% 정도 받을 때도 꽤 많이 주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 리버풀은 37%의 공을 살라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팀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압박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살라가 오히려 뒷공간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꽂아주는 장면이 많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살라 쪽으로 날리더라도 살라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이선들이 세컨볼을 잡아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37%의 공을 살라에게 날리고 있다. 이거는 토트넘도 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은 리그에서 가장 롱킥을 안 하는 팀,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에서 가장 롱킥을 안 쓰는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옵션도 있다라는 거를 토트넘이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그런 자료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재밌는 자료는 클루셉스키의 어떤 기회 창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토트넘이 기존에는 윙어로 많이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뛰는 역할을 많이 시키면서 무려 중원에서 만들어낸 이 찬스가 무려 41%나 됩니다.
측면 쪽에서 나오는 어떤 찬스에 비하면은 뭐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클루셉스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때문이기도 한데 공을 잘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서 뛰기에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크로스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공을 뺏기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되면서 중앙에서의 롤이 좀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클루셉스키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침투를 한다거나 슈팅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다음 시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역습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팀이 맨시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맨시티의 폼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이 다음으로 역습을 많이 당하고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즉 토트넘과 맨시티는 굉장히 높은 라인을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역습의 여지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과연 토트넘이 주전 수비수 없을 때 뭐 해결을 못했죠 이번에. 근데 만약에 주전 수비수가 돌아오면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맨시티가 정말 리그를 호령하던 때와 한 끗 차이의 폼을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추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맨시티는 이 하반기에 폼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EPL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맨시티가 그 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팀이 하나 있다고 하죠. 바로 맨유입니다. 최근에 맨시티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도 맨유보다는 낫잖아. 한잔해.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최근에 뉴캐슬을 상대로도 맨유가 2대0으로 졌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실제로 그러니까 prospect of relegation 즉 강등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돌고 있는데 루벤 아모림 감독은 이게 지금 맨유가 필요한 극약 처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아모림이 이제 그 뉴캐슬과의 경기를 2대0으로 지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클럽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팬들이 아주 질색팔색하고 있다. 차라리 우리는 제대로 된 충격이 필요하다. 이 강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그 정도로 지금 못하고 있고 충격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모림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 게 지금 맨유가 이제 11월 24일에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이제 아모림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사우스햄튼 이외에는 맨유보다 더 많이 진 팀이 없습니다. 사우스햄튼 강등권이죠. 지금 맨유는 그 사우스햄튼이 7번 질 때 6번 졌습니다. 맨유가 진짜 충격적인 상황인데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많은 골을 실점한 팀이기도 합니다. 어디랑 같이? 토트넘이랑 똑같이. 토트넘이랑 함께 21의 골을 그 시간에 실점하면서 가장 많은 골을 내줬습니다. 토트넘은 그래도 뭐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득점이라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모림 감독의 맨유는 득점조차 못하면서 점점 더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그 순위권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지금 11위고 승점 24점이거든요. 그런데 맨유는 여기 있습니다. 14위, 승점 22점. 그리고 강등과의 이 승점 차이가 7점밖에 안 납니다. 실제로.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맨유는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팬들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 역시 과연 괜찮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축구 팬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손흥민 선수가 과연 재계약을 할 건가 아니면 이적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타 팀과의 이적 협상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1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충격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